2011년 2월 15일 새벽 3시, 두만강 국경선에서 3km 떨어진 눈밭, 한 남자가 엎드려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철, 당시 38세였습니다.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 손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었습니다. 입김조차 내쉬지 못하고 있었죠. 왜일까요?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땅! 땅! 국경 경비대가 다른 결격자를 쏘는 소리였습니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침묵. 민철은 눈밭에 얼굴을 묻은 차에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딸아이 얼굴을 다시는 못 보겠구나. 그런데 이 남자는 왜 이곳에 있었을까요? 왜 목숨을 걸고 이 눈밭에 누워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철은 1973년 함경도의 깊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습니다. 매일 캄캄한 땅속으로 들어가 석탄을 캤죠. 어머니는 협동농장에서 일했습니다. 해가 뜨면 나가서 해가 지면 돌아왔습니다. 민철에게는 형이 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형은 민철이 10살 때 죽었습니다. 굶어서 죽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북한도 가난했습니다. 배급이 제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약했던 둘째 형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민철은 그때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형이 죽던 날, 어머니가 울지 않으셨어요. 눈물도 안 나왔나 봅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계셨죠. 학교에 다니던 시절, 민철은 매일 아침 김일성 주석님 초상화 앞에서 경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수님. 모든 학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수업 시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지? 우리 조국입니다.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지? 김일성 원수님이십니다. 민철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20대 초반, 민철은 공장에 배치되었습니다. 기계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갔습니다. 저녁 7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13시간 일했습니다. 월급? 돈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대신 배급표를 받았습니다. 그 표로 식량을 받는 거였죠. 하루 배급량은 700g. 하지만 실제로 나온 건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것도 쌀이 아니라 옥수수였습니다. 그래도 참을 만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민철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어느 날 장마당에서 커피를 봤습니다. 중국에서 밀수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향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한 달 배급량보다 비쌌습니다. 언젠가 저것을 마셔보고 싶다. 그것이 민철의 꿈이었습니다. 25살 되던 해, 민철은 결혼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던 여자였습니다. 결혼식? 그런 거 없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끼리 모여 옥수수밥 한 끼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1년 후, 딸이 태어났습니다. 민철은 딸의 이름을 설아라고 지었습니다. 눈처럼 순수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딸을 안고 있을 때 민철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해주고 싶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습니다. 북한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울었습니다. 민철도 울었습니다. 진짜 슬퍼서가 아니라 울어야 했으니까요. 안 울면 의심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배급이 끊겼습니다. 완전히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철이 일하던 공장도 멈췄습니다. 전기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석탄도 없고 기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출근은 해야 했습니다. 안 나가면 반동 분자로 찍혔으니까요. 공장에 가서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멈춰있는 기계들 앞에서요. 사람들은 이것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철의 딸 설아는 당시 5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밥은요? 민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설아야, 오늘은 물만 마시자. 내일 아빠가 뭔가 구해 오실 거야. 딸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물을 마시고 잤습니다. 민철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철은 산으로 갔습니다. 풀뿌리를 캐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무 껍질도 벗겼습니다. 그것이라도 삶아서 먹어야 했습니다. 거리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민철의 마을만 해도 10명 중 2명은 죽었습니다. 굶어서, 얼어서, 병들어서. 어느 날, 민철의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약이 필요한데 병원에 약이 없습니다. 민철은 장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중국산 약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약값은 북한 돈으로 5만 원. 당시 쌀 1kg이 3천 원이었습니다. 쌀 15kg 값이었죠. 민철은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텔레비전, 이불, 딸의 겨울옷까지. 10살이던 딸 설아가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저는 추워도 돼요. 엄마 살려야죠. 민철은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안 되겠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 하지만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탈북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민철에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2103-503부 결정의 순간, 1997년 겨울, 민철의 친구 철수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조심스러운 노크. 민철이 문을 열었습니다. 철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철아, 나 좀 도와줘. 철수가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철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주변을 살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배낭을 열었습니다. 하얀 쌀이 보였습니다. 민철이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그런 쌀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야? 민철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중국에 다녀왔어.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두만강을 건넜어. 중국 가서 친척을 만났고 이걸 얻어왔어. 민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국경을 넘다니. 잡히면 죽는데.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철아, 중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거기는 밥이 넘쳐나. 개들도 우리보다 잘 먹어. 개가? 진짜야. 내가 직접 봤어. 개한테 주는 밥이 우리가 먹는 것보다 나아. 민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북한이라고 배웠는데 중국 개들이 우리보다 잘 먹는다니. 그럼 우리가 속은 거야? 민철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민철의 집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3일 후 새벽 5시 민철의 집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보위부였습니다. 강민철, 철수가 어디 있어? 보위부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민철의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딸 설아가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민철이 대답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은 집을 뒤집었습니다. 장롱을 열고 이불을 들추고 모든 것을 뒤졌습니다. 철수가 중국을 다녀왔어. 네가 모를 리 없어? 요원이 민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불법 월경은 반역죄야. 알고 있으면 너도 같이 가. 민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위부가 떠난 후 민철의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소식이 들렸습니다. 철수가 잡혔다고,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민철은 다시는 철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꿈에 보위부가 나타났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심장이 떨렸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잡혀가겠구나. 민철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탈북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2009년 가을, 민철의 아내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민철은 또다시 모든 것을 팔아 약을 구했습니다. 딸 설아는 이제 10살이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요? 딸이 물었습니다. 민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민철은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는 여기에 없다. 나가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1년 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2010년 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위부가 마을에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잡아간다는 거였습니다. 민철의 이웃이 먼저 잡혀갔습니다. 노동단련대 6개월형.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민철은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나다. 나도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았으니까. 그날 밤 민철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먼저 나가겠소? 성공하면 당신들도 데리러 올게. 아내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말렸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을 봤으니까요. 살아만 있어요. 죽지만 말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중국 가서 돈 벌어 올게.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민철은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2011년 2월에 떠나기로 했습니다. 3.15 고천나 사부, 생사의 갈림길, 탈출. 민철은 먼저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장마당에서 아는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국 갈 방법이 있어? 한 달 후,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40대 남자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안전하게 넘겨줍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얼마요? 100만 원. 북한 돈으로 100만 원. 쌀로 환산하면 300kg 값이었습니다. 민철은 집을 팔았습니다. 북한도 집을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불법이었지만요. 집을 판 돈으로 브로커에게 줬습니다. 아내와 딸은 친척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2011년 2월 14일 저녁 8시. 민철은 집을 나섰습니다. 딸 설아가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금방 온다. 민철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민철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마을 외곽 산길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민철 말고도 2명이 더 있었습니다. 30대 남자 하나, 20대 여자 하나. 서로 이름은 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산길로 5시간을 걸었습니다. 밤새 걸었습니다. 길도 없는 산속으로. 조금만 소리나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켰나? 잡히는 건 아닐까? 새벽 3시쯤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엎드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4명은 눈밭에 엎드렸습니다.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경비대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10m, 5m. 민철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들리는 거 아닐까? 바로 그때 다른 쪽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따앙! 따앙! 에왁! 비명소리. 다른 탈북자들이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경비대가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지금이다! 뛰어!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민철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빨리 뛴 적이 없었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겨울이라 강이 얼어 있었습니다. 민철은 얼음 위로 뛰었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계속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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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철은 뛰었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민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살았다. 민철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죄책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딸은 저기 있구나. 브로커가 민철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소. 빨리 가야 해. 민철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한 조선족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3일을 숨어 있었습니다. 중국도 탈북자를 잡아서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3일 후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한국행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라오스로 갈 거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라오스요? 라오스에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소. 그렇게 민철은 중국을 횡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걸었습니다. 1달이 걸렸습니다. 매일이 두려웠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힐까봐 신분증 검사만 나와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았습니다. 무사히 라오스까지 갔습니다. 라오스에서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민철은 대사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철은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살았구나. 드디어 살았구나. 대사관에서 1달을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을 받고 조사를 받고 2011년 5월 민철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딸아, 아빠가 꼭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가래콘전 6005부, 새로운 삶 그리고 희망의 해피엔딩. 2011년 5월 민철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 충격이었습니다. 밤인데도 환했습니다. 불빛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민철은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처음 와서 교육받는 곳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돈 쓰는 법, 은행 가는 법, 지하철 타는 법. 처음에는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특히 말이요. 같은 한국말인데 달랐습니다. 억양도 다르고 단어도 달랐습니다. 컴퓨터가 뭡니까? 민철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정부에서 작은 원룸을 제공했습니다. 민철의 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이 생긴 겁니다. 민철은 그날 밤 울었습니다. 1달 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공사장 일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았습니다. 1달 월급이 20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민철은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샀습니다. 캔커피 하나, 1,500원. 민철은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그 커피를 이게 자유의 맛이구나. 그날 이후 민철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유롭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들, 특히 딸 설아. 민철은 돈을 모았습니다.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가족을 데려올 거라고 생각하며 3년이 걸렸습니다. 2014년 드디어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민철은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내와 딸을 데려와 주시오. 브로커가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철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2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국경을 넘었어요. 민철은 소리쳤습니다. 정말이오? 네,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민철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곧 만날 수 있겠구나. 딸아, 아빠가 간다. 한 달 후 민철은 인천공항으로 나갔습니다. 아내와 딸을 마중하러 15년 만이었습니다. 출구에서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민철은 딸을 찾았습니다. 아내를 찾았습니다. 설아! 민철이 외쳤습니다. 한 여자가 멈춰 섰습니다. 25살이 된 설아였습니다. 아바! 설아가 울먹였습니다. 민철은 달려갔습니다. 딸을 안았습니다. 아내도 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너무 오래 걸렸지. 괜찮아요, 아빠. 살아있잖아요. 세 사람은 공항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철은 가족과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삼겹살집이었습니다. 고기를 굽습니다. 딸 설아가 고기를 신기한 듯 바라봅니다. 먹어, 설아야. 많이 먹어. 설아는 한 점을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아빠. 민철도 울었습니다. 그날 민철은 깨달았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인 2024년, 민철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딸 설아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민철은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보입니다. 옆방에서 딸이 나옵니다. 아빠, 오늘 뭐 해요? 글쎄, 너는? 친구들 만나려고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딸이 현관문을 나섭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문이 닫힙니다. 민철은 다시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다.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창밖으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갑니다. 자유롭게. 민철은 미소 짓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자유, 당연하게 느껴지시나요? 민철에게는 그것이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것.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민철은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힘들어도 두려워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하지만 더 나은 내일도 준비하세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오늘 민철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있는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시길, 행복을 느끼시길,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